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함경북도 경성군에서 온 안성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맨날 대학교는 졸업을 했지만 그 작은 수업에서 발표만 하다가 이렇게 큰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좀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함경북도 경성군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과 좀 가까운 곳에서 17살까지 살다가 2011년 12월에 탈북을 해서 중국과 라오스를 거쳐서 2011년 12월 13일에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올해 2월에 정치외교학과를 전공을 해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졸업 전에는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TV 인턴 기자로 일을 하면서 주로 제가 했던 일이 북한의 TV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2011년에 탈북을 했는데 한 10년이 지나고 TV를 보는데도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 얼마나 폐쇄되어 있고 경직되어 있는 사회인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야기들도 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북한의 TV를 모니터링하면서 또 느꼈던 점들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턴을 마치고 얼마 전에는 이제 미 국무부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내년부터는 미국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공부할 예정.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북한에서 한 17년 정도 살면서 경험을 했던 북한의 가정 문화와 효 실천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북한의 가정 문화에 어떻게 국가가 개입이 되어 있는지, 국가의 권력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제가 느끼기에는 가부장적인 사회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직된 가정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로는 이제 응답하라 1988이라고 붙여봤는데 제가 살았던 북한의 마을의 풍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엿볼 수 있고 그 생활 방식으로 해서 그 가족의 문화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명절들이 많은데 그 명절들은 가족 구성원들 아니면 또 이웃들과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 청년들의 효 실현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일단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뭔가 북한에 대해서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도 저의 개인적인 경험만 담았기 때문에 좀 뭔가 전문적이지 못하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국가의 개입이 북한 가정 내에 국가의 권력이 어떻게 침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은 되게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특수한 상황에서 이런 구조를 해야 되는 조치가 있지 않는 이상 국가의 어떤 권력도 저는 침입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북한은 모든 가정에 이제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숙의 초상화가 가장 정중앙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상화를 다 비치를 해 두어야 되고 또 이러한 초상화를 비치해 두면서 가족 내부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분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그러면서 우상화 작업을 가족 내부에서부터 또 어릴 때부터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2월 16일을 김정일의 생일이 2월 16일인데 강명성절이라고 부르죠. 근데 강명성절과 그리고 김일성 생일 태양절에 이제 국가에서 과자, 사탕 이런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잘 못 먹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귀한 선물인데 학교에서 그걸 받고 빨리 집에 와서 먹고 싶은데 바로 그걸 개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분들한테 두 손으로 그 선물을 바치고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린 다음에 또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이 되게 저는 복잡하다고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어릴 때부터 뭐 얼마 안 되는 그런 선물을 주면서 가족 내부에서부터 또 어릴 때부터 우상화 작업을 진행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그 집안의 정중앙에 다 빛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집에 화재가 나면 무조건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부터 먼저 구조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교육을 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먼저 구조를 해서 뭐 공화국 영웅이 되는 분들도 종종 TV에 소개가 되기도 하고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문제점은 무엇보다 우선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초상화의 문제점은 저희가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기 때문에 뭐 한 몇 년이 지나면 좀 어떻게 때가 끼기도 하고 또 아니면 먼지가 쌓이면 뭐 먼지가 쌓이는 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무조건 맨날 청소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바꾸려고 하면 노동당에 신고를 해야 되고 이 절차도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당비서였는지는 제가 생각이 안 나지만 뭐 신고를 하면 그분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또 소중히 다뤄서 그 사진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와서 직접 바꿔주고 그리고 그 바꾸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가족이 소중히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호상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진행되는 그런 생활총화에서 김일성 수령님 그리고 김정일 장군님의 초상화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비판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 내부에서부터 북한은 우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문화도 저는 유연하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국가의 권력이 가족 내부 한국과 달리 국가 권력이 가족 내부까지 침투되어 있고 이것이 북한 모든 가정 아니면 제가 경험했던 동네 아니면 저희 가족에 경직되어 있는 가정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경직된 가정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북한은 아시다시피 아주 가부장적인 사회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남녀 불평등이 가장 심한 사회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남녀 불평등이 이제 1990년대 중반을 시점으로 장마당이라는 어떻게 보면 먹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서 거기에 어머니들이 나가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성들이 나가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의 역할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장의 역할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그 불평등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얼마나 가부장적인 사회고 또 남편의 그런 권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존중받는 사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 집안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모든 생계를 책임지시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봄에는 산나물 캐러 가시고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오징어 잡이 저희는 바닷가 근처에 살았어가지고 오징어 잡이를 나가시고 북한에선 낙지발이라고 부르는데 하고 그다음에 가을에는 송이버섯 캐고 겨울에는 석탄을 캐서 이제 생계를 책임을 지셨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 집안의 모든 음식은 아버지 입맛에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국수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365일 강냉이 국수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싫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아버지가 밥상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밥상에서 이제 수저를 두시기 전에는 저는
밥상에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들고 이제 국수를 먼저 드신 다음에야 제가 수저를 들 수 있는 그런 완전 경직된 그런 가정 문화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근데 지금은 제가 한국에 온 지 한 10년 좀 넘었는데 제가 아버지와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좀 아버지한테 좀 죄송한 마음도 드는데 아버지가 밥을 다 차려놓고 제 방문을 두드리고 나와서 밥 먹어라 라고 해야 제가 핸드폰을 막 보다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좀 아버지도 한국에 오면서 또 한 10몇 년을 거주하면서 좀 유연하게 바뀌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북한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부엌에 내려가는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왜냐면 어머니가 안 계실 때만 좀 요리를 하셨던 것 같고 그만큼 되게 권위적이고 그러셨던 분이 지금은 저의 밥을 차려주느라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집안에서 가장의 역할을 여성들이 하다 보니까 여성들의 어떻게 보면 역할도 바뀌고 또 향상된 거는 맞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경험했던 작은 마을에서 보면 많은 어머님들이 돈을 벌어 오시거든요. 장마당에서. 그럼에도 뭔가 밥상에서는 이제 남편의 권위를 좀 세워주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당연하겠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런 가정 문화도 다 집안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저는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저의 친구 아버님의 같은 경우는 뭔가 당에서 되게 큰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되게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셨는데 집안 살림을 다 도맡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밥도 다 하시고 북한에 있을 때 그리고 뭐 설거지도 다 하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저의 롤 모델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커서 결혼을 하면 저분처럼 뭔가 성함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분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도 저희 부모님한테 존댓말을 씁니다. 그게 할아버지의 영향도 좀 있었는데 뭔가 북한에 있을 때는 당연히 존댓말을 썼었고 근데 북한에 있을 때도 또 저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반말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반말을 하면서 부모님들과 그러면서 되게 친구처럼 지내는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환경에 따라서 그들이 항의하는 문화도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뭔가 한국과 좀 비슷한 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또 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점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시리즈를 보면서 뭔가 너무 제가 살았던 동네하고 너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제목도 이렇게 달아봤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정이 넘치는 사회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제가 경험했던 곳은 작은 마을이었으니까 마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제가 이웃집 이웃집에 있는 수저 개수까지 다 알고 있을 정도였고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 몰래는 아니고 그냥 들어가서 밥 좀 달라고 하면 당연히 주고 그리고 왜 몰래 먹냐 이러면서 뭔가 그런 소리도 할 정도로 뭔가 정이 넘치는 사회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2011년에 들어왔는데 2013년부터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당연히 옆집 분들 만나면 인사는 드리죠. 근데 그분들의 성함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한국 사회는 이웃들과 좀 그런 게 닫혀져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에는 이웃들을 그러니까 넉넉하지 않는 삶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1년을 먹고 살기도 바쁜 삶임에도 뭔가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이웃들을 초대하고 또 불청객일 수도 있지만 가면 또
음식을 내주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웃을 보살피는 간섭이 가족 내부에도 다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명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근데 뭐 한국과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명절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당연히 설날과 추석이 제일 큰 명절이고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강명성절, 뭐 태양절, 단오, 그리고 청년절, 구구절, 뭐 당창건일 등 이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날과 추석에는 한국처럼 며칠씩 한 하루 이틀씩 쉬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명절들에는 하루씩 쉬면서 이제 뭐 가족들과 아니면 또 부모님의 직장 동료들과 바닷가 아니면 강가로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운동회도 하면서 놀았던 그런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설날에는 당연히 부모님한테 아니면 조부모님한테 세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웃 어른들에게도 세배를 드리러 다닙니다. 그래서 세배를 갈 때는 당연히 명절 음식을 싸들고 가서 먼저 드리고 세배를 드리고, 그리고 세뱃돈을 받는데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작은 돈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돈을 모아서 제가 장마당에 가는 날이면 맛있는 음식을 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는 지금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대부분 그러던데 되게 큰 집에 다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추석에는 이제 다 성묘에 가서 뭐 벌초를 하고 당연히 제사를 드리기도 하죠. 그리고 이 날이 완전 뭔가 되게 장관을 이루는 날인데, 왜냐하면 모든 어머님 또 아니면 아이들이 이제 머리 위에다가 달아라고 하는데 거기다 음식을 싸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되게 크게 새는 명절이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추석과 설날에는 가족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팽이치기, 뭐 윷놀이 이런 걸 가족 구성원들과 하기도 하고 또 이웃들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도 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멀리에 사는 친척들도 당연히 설날과 추석에는 와야 되고 그 두 명절에만 유일하게 친척들을 볼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결혼의 경우에는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남성의 경우는 이제 군대를 17살에 보통 갑니다. 그러면 10년을 군사복무를 하고 27 아니면 28에 제대를 하는데, 이때 37에서 30살까지가 결혼 정년기였고요. 여성의 경우는 대부분 25세 이전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매년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통화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남성의 경우에는 32세에서 35세 정도로 좀 바뀌었다고 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28세에서 30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남한 드라마의 영향도 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뭔가 군대를 제대를 하고 어떻게 한국식 표현으로 뭔가 자기 개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은 부모님의 직업이 세습되거든요. 그래서 농장원이면 평생 또 자식도 농장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대학을 먼저 가서 농장원이었다가 아니면 의사 아니면 뭐 선생님 아니면 뭐 당 간부로 이렇게 직업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 바꾸는 게 더 먼저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뭔가 자기 개발과 아니면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는 것도 한국 드라마의 영향도 좀 크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당연히 결혼은 가족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보통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남편이 이제 집과 가구를 마련을 하고 여성이 가전제품을 마련을 하는데, 이게 반대의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두 집안 중에 여력이 되는 집안이 뭐 좀 더 큰 거를 마련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부모님 집에 얹혀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 제가 있을 때는 결혼식상에 올라야 될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철 과일들도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꿩이 2마리인가 이렇게 있어야 됐던 것 같은데, 그 모든 음식을 다 실제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 저희 사촌 형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식 사진을 받아보니까 다 이제 장식품들로 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에서 돈을 좀 아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의금 같은 경우는 제가 10대까지 있었다 보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큰 돈을 지출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결혼식장에 가는 날이 완전 명절이었습니다. 왜냐면 평소에 먹지 못하는 음식들을 부모님이 다 포장을 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장에는 당연히 검은 비닐봉지가 제공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떡이라든지 아니면 튀김 이런 게 먹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진행을 하고 이제 신랑 신부가 그 사진 촬영을 보통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족이랑 먼저 촬영하기 전에 김일성 아니면 김정일 그런 분들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유적지에 가서 먼저 사진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상화 작업에 무의식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사진관이나 아니면 집에서 가족들과 사진을 촬영을 하면서 결혼식을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장마당의 활성화로 인해서 이제 여성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성들의 역할도 바뀌고 그 향상이 되면서 그 뭔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자기가 원하는 게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혼율도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물론 이혼은 사회적으로는 금기시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 동네도 몇 분이 이혼을 하셨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 뭔가 정식 법정에 가서 정식 승인을 받기보다는 그 따로 분가하여 살면서 이제 그런 이혼이라는 그런 형태를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주 안 좋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율이 또 증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는 그 한국 드라마의 영향이라고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드라마에는 다정다감한 캐릭터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내 남편은 왜 저럴까 이러면서 이혼을 많이 한다고 가족들과 통화할 때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 청년들의 효 실천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근데 제가 10대까지 있다 보니까, 왜냐면 제가 6개월만 더 있었으면 북한에 군에 입대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군에 입대를 했으면 아직도 군사복무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군에 입대를 할지 아니면 대학을 갈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부모님을 어떻게 부양하지에 대한 생각은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10대까지 살면서 주변의 친구들이 어떻게 생활했고 또 부모님한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북한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효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근데 당연하겠지만 부모님의 부양은 당연히 자식의 몫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북한에서는. 그리고 제가 있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맏아들이 모시기보다는 이제 능력이 되는 자식이 돌보려고 했던 경향이 많고요. 그리고 저희 집의 경우 할아버지가 바로 옆집에 사셨는데, 그래서 할아버지가 큰아버지네로 옮겨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희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결국에는 큰아버지네로 옮겨가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이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제가 중학교 6학년까지 나왔는데 한 반에 한 4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의 절반 정도의 친구들은 학교에 출석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부모님을 도와서 가족의 생존을 도모하는 것이죠. 왜냐면 일손이 모자라고, 그리고 장마당이 있다고 해서 다들 장사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자본금이 있어야 장사를 하고 그런 것인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이제 뭐 밭을 일궈서 옥수수를 심거나 이렇게 해서 사는데, 그런 걸 도와서 집안일을 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또 장마당에 가서 장사를 하기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는 좀 석탄이 질이 좋기로 유명했었는데, 그래서 석탄을 캐서 파는 친구들도 많았고 고기잡이 배를 타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두 가지 일이 다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운명을 달리한 친구들도 몇 명 있었고요, 저희 반에.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부모님의 일손을 돕고, 왜냐면 한창 배워야 할 나이고, 그리고 친구들과 놀고 싶고, 또 아니면 그 친구들과 교류하고 싶음에도 그런 부모님을 돕고 또 가족의 생존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뭔가 북한 청년들의 효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와주신 분들이 지금도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제 친구들과 아니면 또 북녘의 동포들에 대해서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